사상구의회가 10월 뉴질랜드로 떠나려던 국외 연수를 취소했습니다. 반납된 예산은 민생 회복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지역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방위식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 의견 수렴과 조사 부족 등으로 번번이 좌초되고 있습니다. (20년째) 무료 보쌈 나눔을 이어가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매달 따뜻한 보쌈 한 상을 대접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성수식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추석 성수식품 제조 가공업소 특별 기획 수사를 실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 연수가 해마다 논란입니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꼭 가야 하느냐, 외유성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지는데요. 올해 사상구의회는 계획했던 국외 연수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아낀 예산은 민생 회복에 쓰일 계획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상구의회는 오는 10월 중순 뉴질랜드로 국외 연수를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삼락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지정 추진과 백양산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뉴질랜드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자연 환경을 둘러보는 8박 9일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했던 올해 연수는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선진 물류도 접할 수 있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도움이 되지만 해외 연수는 하나의 유흥성이 아니냐 이런 공감하는데도 충분히 저희들이 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렵고 국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서 저희들이 전면 취소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이미 항공편 예약을 마쳤고 방문 기관도 섭외된 상태였지만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통해 연수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빠른 취소 결정으로 예약 취소 수수료를 아낄 수 있었다는 게 의회 설명입니다. 올해 국외 연수 예산은 6,600만 원이었습니다. 반납된 예산은 민생 회복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민을 위한 어떤 재원으로 돌릴 계획이고요. 특정 사업에 대해서 한정하기보다는 서민 경제 안정과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한편 부산 진구의회가 올해 국외 연수를 취소했고 강서구 의회와 북구 의회도 국외 연수를 가지 않을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인천 서구가 검단구와 분리되면서 서해구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이로써 전국에서 방위식 명칭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가 되는데요. 부산에서도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방위식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 의견 수렴과 조사 부족 등으로 번번이 좌초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인천에서는 방위식 명칭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지속됐습니다. 2018년 인천 남구의 미추홀구 변경은 자치구 스스로 명칭을 바꾼 첫 사례가 됐습니다. 검단구와 분리되는 서구는 최근 2차례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서해구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천을 제외한 우리나라 특광역시에서는 모두 방위식 명칭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5개 기초지자체가 해당됩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2019년 북구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최종 이안을 놓고 주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새 이름을 가려내려 했지만 지역 간 갈등과 소통 부족 지적이 이어져 결국 중단됐습니다. 최근에는 남구가 UN 남구로 명칭 변경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에서 국어기본법 취지와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담아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구명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편성했던 8천만 원도 반납하게 됐습니다. 관계없이 유엔을 쓸 수 있다는, 포기를 쓸 수 있다는 게 나왔을 때 예산을 올리고 집행을 해도 충분하게 늦지 않는데 예산부터 무리하게 통과시켜 놓고 외교부의 행안부나
안 된다는 사항을 전달받고 다시 없는 걸로 불용 처리하고 이거는 좀 안 맞다. 그러면 주민들께서 얼마나 혼란이 오고 아이 뭐 유엔 남구 이거 뭐 되는 것처럼. 유엔 남구에 앞서 부산에서는 강서구가 에코델타 시티의 법정동 명칭을 전국 첫 외래어 에코델타동으로 지으려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신중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구가 지금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불응 처리되고 이래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데 예산이 집행이 늦어지고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은 있죠. 새로운 명칭 찾기가 지역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과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성수식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추석 성수식품 제조 가공업소 특별 기획 수사를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한과와 떡류, 한우 등 추석 성수식품으로 위생 상태, 제조 유통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중심 수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과 협력해 식품 성분 분석과 원산지 판별 등 과학적 단속 기법을 활용해 불법 행위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 남구는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1일 평화공원 산책로에서 사진 전시회 남구와 당신의 이야기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남구청 개청 이후 반세기 동안의 변화와 발전을 조망하고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일상 속 풍경을 공유합니다. 사진 속 장면을 AI 기술로 복원한 영상도 남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이지테크 산업을 육성합니다. 박형준 시장은 21일 제5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국내외 고령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에이지테크를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제2차 부산시 고령 친화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토대로 5년간 약 1,283억 원을 들여 기반 시설 확충과 지원 체계 강화, 시민 체감 서비스 확대 등 4대 전략과 34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 인구는 7월 기준으로 약 325만 명 중 65세 이상은 약 80만 명으로 2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높은 고기 반찬 한 접시는 무엇보다 소중할 텐데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20년째 무료 보쌈 나눔을 이어가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매달 따뜻한 보쌈 한 상을 대접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박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락모락 김이 솟는 솥에서 먹음직스러운 고기가 나옵니다. 부드러운 고기는 얇게 썰어 담고 아삭한 김치까지 준비하면 보쌈 한 상 차림이 완성됩니다. 이 정성 가득 상차림을 받는 사람은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입니다. 또 뭔 행사만 있을 때는 여기 와서 밥 먹고 그랬어요. 너무 좋죠. 와서 이렇게 먹고 하니까. 사장님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천호동에서 40년째 자리를 지키는 족발보쌈집. 어머니의 식당을 이어받은 사장님은 가게를 물려받은 시점 한 가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냐는 지역 복지관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시작한 나눔은 올해로 어느덧 20년 차를 맞았습니다. 직업을 가지면서 이 일을 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조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복지관에서 어떻게 이제 우연히 찾아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부탁하셔서 저는 너무 흔쾌히 하게 됐고요. 나눔의 대상은 주로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입니다. 무료 목욕 서비스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목욕 이후 이곳에 들러 끼니를 챙기고 한때 폐지를 수거하던 어르신들도 이곳에 함께 모여 식사합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이 외로운 생일을 맞지 않도록 하는 생일 식사 쿠폰 이벤트도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음식을 평소에 매일 하는데 그게 한 조금 더 하면 그분들은 이제 맛있게 드실 수 있잖아요. 더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분들이 좀 맛있게 드시고 비용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제가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날로 어려워지는 경기에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점점 더 깊어지는 요즘 나눔이 부담스럽진 않냐는 질문에 사장님은 있는 음식에 숟가락 하나만 더하면 된다며 되레 나눔으로 열심히 일할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저희가 재료값이 보통 이제 고정비 외에 이렇게 음식 재료값만 들어가면 어른들이 더 몇 배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요. 가까이 사는 이웃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며 살고 싶다는 장재민 사장. 갓 지은 밥보다 더 따뜻한 그의 마음에 오늘도 지역 어르신들의 허기가 달래집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승주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부산 지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인데요. 그런데 수도권과 비교해 낮은 임금과 근무 환경으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앞으로 연구개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부산 지역 제조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미스매치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기업의 절반 이상은 현재 인력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지만 13%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부산 전략산업인 조선해양 분야에서는 이공계 졸업생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지역 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미스매치 주요 요인은 임금 격차로 조사됐습니다. 이공계 대학생 30%가 초임 4천만 원 이상을 원하지만 지역 기업 90%는 이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절반 이상은 3천만 원대 초반을 지급하는 수준입니다. 기업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우수 인력 확보를 꼽았고 그리고 높은 인건비도 부담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인건비 지원이 확대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기업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는 단기 과제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업과 이공계 대학생 간 인식 차이도 컸습니다. 기업은 연구개발 인력을 뽑을 때 실무 경험과 전공이수, 현장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습니다. 반면 이공계 대학생들은 취업할 때 임금 수준과 근무 시간 준수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우선으로 고려해 채용과 구직 사이의 눈높이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 지원 확대와 산업 협력 강화,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진행하는 그 산업 협력 사업이 주로 1년 단위의 그 단기 과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인재 육성 및 채용 연계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HMM을 비롯한 그런 해운 대기업들이 부산으로 이전해야지만이 나름대로 부산이 해운 항만 산업의 어떤 거점으로 육성이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지역의 우수 인재들을 갖다가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상공회의소는 정부와 그다음에 부산시와 함께 협력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의 눈높이를 맞추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때 부산이 진정한 연구개발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함께 북극 항로 개척이 본격화되면서 해양 물류와 해운, 해사 분야 등 전문 인력이 절실해졌는데요.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가 통합을 추진하면서 국내 해양산업 인재 육성이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부산과 목포 시민사회도 일국 1해양대 설립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는 일국 1해양대를 내세워 글로컬 대학 본지정에 도전합니다. 지난 11일 최종 실행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
부산을 본 캠퍼스로 한 통합대학 출범을 추진하고 첨단 해양산업 분야의 융합과 학과 캠퍼스 특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는 9월 본 지정을 통과하면 5년간 1,000억 원의 예산과 함께 규제 혁신 우선 적용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부산과 목포의 14개 시민단체도 양 대학의 통합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해양을 둘러싼 세계적 경쟁 속에 대한민국의 해양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란 주장입니다. 해양 강국으로서 장보고 대사가 세계를 이끌었던 그런 충분한 해양 강국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충분하게 해양 강국으로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만큼의 내용이 있고 그 인재 양성과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과 목포는 해양을 중심으로 한 공동의 발전 전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대학의 통합이 부산과 목포는 물론 여수와 광양, 울산, 포항 등 남북권 연계 발전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초집중을 해소하는 남북권 발전축을 만들어 나가는 국가 균형 발전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면에서 부산과 목포가 함께 발전하는 남북권 전체가 연계해서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마중물이 되게 보자고 두 대학의 통합을 일국립해양대 구축을 우리가 오늘 주장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시대와 북극항로 개척 등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해양대 통합 글로컬 대학을 통한 대한민국 해양 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대구에서 2년 만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병은 바이러스를 가진 진드기에 물리면 감염이 되는데 치명률이 매우 높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지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서식하다가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 바이러스를 옮기는 작은 소피 참진드기입니다. 지난 14일 대구에 거주하는 한 60대 여성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린 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양성 판정을 받고 숨졌습니다. 대구에서는 2년 만의 일입니다. 시는 의무 기록 확인과 관계자 인터뷰 등 심층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 지역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확진자는 현재 총 8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배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대구에서 보고된 사망자는 총 4명으로 모두 고령층입니다. SFTS는 주로 4월에서 11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됩니다. 빠르면 이틀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로 4, 5월경부터 발생해서 9에서 11월까지 지속되는데요. 잠복기는 5일에서 14일 정도지만 빠른 경우엔 진드기에 물린 후 이틀 후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며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에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2천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381명이 숨졌습니다. 누적 치명률은 18.5%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 백신과 치료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기피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물론 피부에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옷에 하시는 게 훨씬 더 유효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여름철이 되면 반팔 옷을 많이 입게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좀 더우시지만 긴팔로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긴팔로 좀 착용하시는 게 피부를 직접 노출시키지 않는 제일 좋은 방식이고요. 대구시는 야외 활동 시 풀밭에 눕거나 옷을 걸어두지 말고 귀가 후 즉시 샤워, 옷 분리 세탁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우울증을 앓던 인천소방 소속 소방대원이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각종 대형 화재나 참사에 동원되는 소방대원들의 트라우마는 실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소방 소속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20일 낮 12시 30분쯤.
실종 열흘 만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원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후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에만 5번의 심리 상담을 받았고 당시 상담사의 권유로 병원 진료도 4번, 최근까지 모두 12번의 상담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찾아가는 상담실을 찾는 소방대원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누적되는 사고 현장에 대한 트라우마로 자책감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먼저 현장에서 먼저 대응해야 되는 그런 분들에서 오는 자책감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런 무기력 같은 것들. 우리 사고 현장이 한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누적되니까. 누적되는 사고 현장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사람이지만. 소방공무원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게 어떤 걸까? 소방청이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통해 트라우마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상담사는 아직까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소방청에서 집계한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제주가 상담사 1인당 600명이 넘는 대원을 살피고 있었고 인천도 6명으로 560명이 넘는 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인당 담당하는 소방대원 수가 가장 적은 울산보다 100명이 더 많습니다. 인천에서 지난 3년간 심리 상담을 받은 소방 공무원은 모두 2,280여 명. 인천 전체 소방 인력의 절반이 넘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올해 심리 상담사 인원을 늘려 지원하고 있지만 모두 외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해마다 상담사가 바뀌어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내부의 전문 상담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사상구의회가 올해는 해외 연수를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연수 예산을 주민들에게 지급할 소비 쿠폰으로 돌리기로 했는데요. 세금이 주민 생활에 직접 보탬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